stops when I'm falling for you. 그래서 삼륜동 때 이게 진관사 태극기라고 하고요. 제가 사진이 몇 장이 빠졌네요. 또 목판본 태극기, 이제 독립운동에 쓰던 태극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빠뜨리고 이 진관사 태극기 하나만 갖고 왔는데, 이 태극기는 최근에 발굴이 됐어요. 2000년대에 들어서 진관사 보수공사를 할 때 아주 잘 숨겨놓은, 그래서 독립산업문 뭐 같은 독립운동 자료하고 이렇게 태극기가 발굴이 됐습니다. 자, 우리 해방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게 어디냐면 서울도 아니고 광양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태극기가 많았을까요? 그 해방된 날 학교에다가 이렇게 태극기, 여기 일장기 휘날리는 걸 바로 태극기로 그 주민들이 바꿔놓은 거죠. 자, 이 태극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는 이건 단언합니다. 이건 일장기 재활용한 거예요. 일장기 재활용한 게 절반 이상, 뭐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태극기,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태극기 잘 그리시나요? 이게 태극기가 잘 제대로 그리기 참 어렵죠. 궤 위치 파악하는 것도 그렇고 또 태극 제대로 그리는 것도 힘든데,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뭐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받고 또 애국가 나오고 태극기 휘날리는 거 늘 보고 자랐는데도 태극기 그리는 게 어려웠을 텐데, 일제시대에는 태극기 거의 못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태극이라는 걸 나이 든 사람들이 알기는 알아도 그저 평생에 한 번 봤을까 두 번 봤을까 하는 그런 정도인데, 이렇게 이제 많이 나온 거는 아마도 일본 순사들이 이 태극기를 일장기에다가 태극기 모형도 가르쳐주고 열심히 그리면서 나 사실은 괜찮은 사람이야 이제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런 날 또 옛날 저희도 이제 뭐 전에 듣는 얘기로, 그러니까 뭐 할머니가 옥양목 치마 쫙 잘라서 또는 그 집에 곱게 간직했던 옷감을 잘라갖고 태극기를 사발 갖다가 그 먹물로 손수 태극기를 그리셨다 하는 그런 일화들이 뭐 집집이 전해 내려오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광양에서는 태극기를 휘날렸지만 안타까운 게 이거죠. 제일 안타까운 게 조선총 독보 건물인데 일장기가 내려갑니다. 일장기가 내려가는 건 참 좋은데 대신 성조기가 올라왔어요. 이게 분단이 되고 미군정 3년을 이렇게 겪습니다. 그러다가 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으로 수립이 되면서 태극기를 이제 힘차게 내걸었죠. 내걸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국기를 만드는데, 우리 국기는 정식으로 정해진 거예요. 근데 국가는 아니죠. 애국가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부르는 노래지 정식으로 국가로 한 건 아닙니다. 아마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애국가를 둘러싼 논란도 있죠. 태극기도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과정, 그 다음에 또 박영효도 친일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고 후적을 받았고, 이제 뭐 그런 문제. 태극기는 또 작사자 윤치호가 또 특히 A급 친일파인데다가 작곡가 안익태마저 나치와 만주국을 찬양했다 하는 논란에 휩싸여 있어서 우리가 참 늘 불러왔었던 노래, 늘 나부꼈던 깃발이 이제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게 참 가슴 아프지만, 아마도 통일한국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새롭게 아마 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뭐냐면은 북한도 태극기를 썼었습니다. 그러다가 48년 이제 9월 정부 수립을 하게 되면서 그 정부 수립 직전에, 제가 날짜를 잊어버렸습니다만 그 정부 수립 직전에, 그러니까 남북 분단이 완전히 기정사실화되고 남쪽의 단독 정부가 출범을 하고 나니까 태극기를 버리고, 이게 인공기라고 부르죠. 지금 북한의 국기입니다. 그런데 색상은 어때요? 태극기의 색상을 그대로 갖고 온 거죠. 까만색은 빠졌지만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그 색깔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일제 시기에 독립운동을 할 때는요, 좌파 진영에서도 태극기를 썼습니다. 이거 조선의용군이거든요. 조선의용군인데 태극기를 휘날렸고, 그리고 일본 이제 젊은 층은 야 우리 붉은기 쓰자라고 했지만
무슨 얘기야? 우리 아직 통일전선 필요해. 그리고 이제 민족주의자들한테 다가서려면 태극기 그냥 씁시다. 뭐 아직 이제 그렇게 했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조선의용군 총사령관이 무정장군이 연설하는데 그 뒤에 태극기가 아주 선명하게 걸려 있죠. 그리고 조선의용군들이 삐라 붙이는데 거기도 이제 저 집회 열고 벽보도 붙이고 있는데 태극기 있죠. 여기 3대 각오라는 게 참 재밌어요. 맞아 죽을 각오, 또 얼어 죽을 각오, 굶어 죽을 각오. 독립운동하면 이런 3대 각오를 갖고 해야 한다. 이제 하면서도 또 태극기는 그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분단이 되고 나니까 태극기 순환사예요. 인공기 계양투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인공기 계양, 아까 인공기가 북한 그 깃발인데 이걸 그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뭐 여기 이제 신문에 보면 중앙청 앞에도 이제 인공기가 휘날렸다 이제 하는 기사가 있죠. 그러니까 아마 몰래 가서 태극기를 내리고 인공기를 개양해 놓는 이제 뭐 그런 남로당에서 벌였었던 투쟁입니다. 한편 그랬지만 이제 대한민국에서 뭐 국제시장 영화 다 보셨죠? 굉장히 코믹한 장면. 근데 사람들이 다 웃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저 장면에서 깊은 감동을 받아갖고 이제 뭐 그렇다는 얘기가 있죠. 부부싸움하다가 얼떨결에 남편이 이제 일어서서 애국가가 나오니까 남편이 일어서서 아마 풍자로 집어넣는데 그거를 그 다큐로 받아들였던 게 아닌가 싶어요. 황지우 시인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라는 시가 있죠. 이게 그 시절에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극장에서 이렇게 했는데, 예.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기기부전하세 끝난 다음에 각자 자기 자리에 앉는다. 이제 하는데, 자, 말이죠. 여기 보면은 애국가 연주 때 일어나지 않고 앉아 있다가 즉심에 넘겨진 사례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극장에 가서 애인 손잡고 땅콩 먹으면서 속삭속삭 하다가 애국가 나온다고 벌떡 일어서면 애국심이 가슴에서 뭉게뭉게 피어오를까요? 안 그러겠죠? 근데 왜 시켰을까요? 자, 그러면 그때 그 군인 아저씨들 유신정권이나 뭐 중앙정보부나 뭐 그런 데 있는 작자들은 아니야, 그 애국심 생겨나 그렇게 믿고 했을까요? 그런 바보는 아니었겠죠. 근데 참 결과물을 말이죠. 저거 왜 시켰을까 하는데 따지고 보면은 제가 그 증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몸이 기억을 해요. 우리 이 국기 개양식, 또 이제 아침 7시에 국기하고 또 저녁 6시면은 국기 강화식을 하는데 이게 애국가가 나오면은 길 가던 사람들이 전부 다 멈춰서서 그쪽을 향해서 동작 그만을 하죠. 그 음악 소리 나오는 쪽을 향해서. 그리고 태극기가 보이든 안 보이든 상관없이 이제 그쪽을 향해서 그 동작 그만을 딱 하는 건데 사실은 어때요?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60대 여러분, 50대 중반 이하는 잘 모르겠지만 50대 후반부터는 아마 저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애국가 소리 나오면 동작 그만 자연히 되지 않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독재 체제를. 그리고 이런 방식은 사실은 사진을 아까 봤습니다만 일제의 그 황국시민서사라든가 일제가 그 동방유배라든가 그런 것들을 그대로 따라서, 그러니까 그 대상이 태극기도 박혔을 일장기에서 흰오마루에서 태극기도 박혔을 뿐이지 그 방식이나 그런 걸 강제하는 그 마음가짐은 똑같은 거였죠. 그러니까 박정희가 친일파라는 게 저는 바로 그런 일본 군국주의의 사고방식을 갖고 내용만 바꿔서 이제 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70년대 이렇게 하다가 없어졌죠. 그리고 서울운동장에서 야구 경기할 때도 태극기 나왔어요. 반날 이제 우리가 한 게 한국이 국가대표 대항전을 할 때 태극기가 울리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해태 타이거즈하고 삼성 라이온즈가 하는데 왜 거기서 태극기를 울려야 하는가? 차라리 밀양아리랑과 호남을 상징하는 목포의 눈물이 나오고 그런 거 하고서 이제 하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시절의 일들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다가 학교 잘리고, 제가 대한민국사에 지금 다시 읽어보니까 조금 약간 착각을 했었네요. 저는 이게 김해여고 사건이라고 해서 유명한 사건인데, 이거 여호와의 증인인 줄 알았는데 신문 기사를 보니까 여기 그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고 그 예장 고신파예요. 예장 고신파. 그러니까 훨씬 그러니까 국회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 게 예장만 한 거 저 여호와의 증인만 한 게 아니고 예장 고신파 같은 데서도 예수교 장로회 쪽에 좀 보수적인 분들도 많이 했었던 거죠. 왜 우상 숭배다 이제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거부를 했었는데, 이게 저 어떻게 됐냐면은 이게 제적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교칙 위반으로 제적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은 헌법에 근거해서 어떤 양심의 자유 또 종교의 자유에 근거해서 재판을 했는데, 국회 경례 거부 학생 제적은 당연하다. 판결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나온 얘기가, 대한민국에서는 교칙이 헌법 위에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국회에 대한 맹세를 많이 했는데, 이제 이게 60년대 4.19가 나면서 없어졌다가, 이건 50년대 거예요. 50년대 건데, 우리는 대한민국의 아들, 딸,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키자. 우리는 강철같이 단결하여 공산 침략자를 쳐부수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우리는 백두산 영봉에 태극기 날리고 남북통일 완수하자. 자, 남북통일이라는 게 바로 조갑제식 남북통일. 그건 뭐냐면은 주석궁에 탱크 몰고 들어가고 백두산 영봉에다 태극기 꽂는 게 통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남과 북이 같이 대립을 없애고 둘이 공존하고 화해하고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군사적인 점령 내지는 흡수 통일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이렇게 50년대에 나온 책들을 보면은요, 그 책들마다 이렇게 다 그 뒷페이지에 다 찍혀 있었어요. 다 찍혀 있어서 모든 책에 이렇게 반공 교부만 찍히는 게 아니고 50년대에 나온 거의 대부분의 책에 다 찍혀 있다가 60년대 들어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국기에 대한 맹세가 그전에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제가 72년에 제정이 됐네요. 유신이 나던 해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무려 35년, 일제 36년만큼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없어진 게 아니고,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조국과 민족이라는 표현을 이 조국이란 말을 우리는 스스럼 없이 쓰지만 미국에 가봤더니 기겁을 하는 단어더라고요. 파더랜드라는 게. 그러니까 바로 나치 용어 아니냐,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기겁을 하고, 그래서 여기 대한민국이라는 게 자유롭고 정의로운이 들어가야 한다.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가 빠졌죠.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좀 완화되긴 했는데, 그래도 국회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즉각 폐지하라. 이게 이제 그런 주장도 또 만만치 않게, 바로 국회에 대한 맹세가 제정을 이거 바꾸자 하는 논의가 있을 때 바꾸는 게 아니라 아예 폐지하자. 이제 그런 주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자, Time stops when I'm falling for you.